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이 채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강독은요, 페이지 60페이지에 왔습니다. 60페이지의 제목은 당신의 룰을 따르는 게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의도, 외부 의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게임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들, 이것을 게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의 규칙 안에 빠져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이제 깨어있음의 차이로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고, 누가 만든 룰이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 현실에서 펜듈럼의 희생양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트랜스퍼로 살고 있느냐,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꿈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있고, 현재 실제의 삶에서의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꾸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식이 잠들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몽의 상태에서는 이 꿈을 통제할 수 있는 꿈이 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현실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은 이 현실을 조종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자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상황에 끌려갈 것인가? 잠든 상태에서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죠.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은 우리 발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면서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깨어있는 자로서 이 펼쳐진 현실을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딤 잘란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그 욕구라는 게 뭘까? 근본적인 욕구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현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 이것이 기본 욕구다.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재밌게 논다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 아이는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 현실을 통제하는 그러한 욕구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펜듈럼에 의해서 통제당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는 내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부터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발성과 창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발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작용 없이 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창조성은 남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쟁 구도에서 나와서 내가 내 빛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발성과 창조성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그래서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해버린 현실, 이러한 현실을 통제의 욕구가 우리가 펜듈럼에 의해서 저당 잡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기력감을 맛보게 됩니다. 적게는 우울함이고요, 심하게는 무력감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굴레 속에서 내 환경을 조금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기서 오는 우울감 그리고 무력감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삶의 소망도 없어지는 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꿈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위치라는 것은 현실 통제자, 지배자, 창조자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이러한 꿈 같은 현실, 그림자 같은 현실에서 깨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예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찬란하고 즐거웠던 그 시절을 다시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목 안에, 내용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 규칙, 두 가지 위치, 두 가지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여기 룰이 있죠.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꿈꾸듯이 그 게임의 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가 만든 게임의 룰이냐?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신분,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위치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두 가지의 현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요, 펜듈럼의 규칙입니다. 펜듈럼의 규칙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보상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라는 데서 벗어나면 너는 처벌을 받을 거야. 남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길 원하고 안정감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만들어낸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규칙을 잘 습득을 해서 이 규칙대로 살아야 돼. 이 펜듈럼의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규칙이 있죠. 그것은 바로 트랜서핑의 규칙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트랜서핑의 규칙은 단적인 문장이 하나가 있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현실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펼쳐진 현실을 바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다가오는 프레임,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거울의 법칙을 사용해서 나만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뿐입니다. 이미 벌어진 현실은 내가 마음속에서 반영을 통해서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지금의 마음의 태도를 전환함으로써 다가올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트랜서퍼는 이 규칙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펜듈럼이 강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과 펜듈럼이 포획하려고 달려드는 미끼들을 우리는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규칙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죠. 그래서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각자의 세계의 층을 우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만의 세계의 층은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외부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나는 현실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거울에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죠. 이 두 규칙이 있습니다.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갈고리에 걸려든 꼭두각시, 펜듈럼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마네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랜서핑의 규칙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운머리라고 그랬죠. 외부의 중심, 이 에너지 중심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는, 그래서 현실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고리에서, 펜듈럼의 갈고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트랜서핑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현실 지배자, 현실 통제자, 다른 말로는 관찰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좀 더 나아가서 참여 관찰자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참여 관찰자, 다른 말로 무대 위의 배우이자 무대 아래 관객이자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감독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네킹인데, 마네킹은 어떤 위치일까요? 이것은 현실의 참여자의 위치입니다. 완전히 이 상황 안에 빠져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황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현실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 양방면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잠들게 만듭니다. 마치 영화 속의 배우가 그 배역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위치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참여자의 위치이냐 아니면 참여 관찰자의 위치이냐, 배우의 위치이냐 아니면 관객이면서 배우이고 배우이면서 감독인 위치이냐, 이 두 위치가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마네킹으로서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현실은 조종당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조종당하게 되면은
이 내부 의도가 강하게 발동을 하게 되죠.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 현실과 맞서 싸우거나, 결국은 도망갈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현실. 그래서 좌절하지만 또 그 좌절한 마음에 펜듈럼은 다시 보상을 줌으로써, 희망을 줌으로써 살려냅니다. 왜 살려낼까요? 다시 에너지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펜듈럼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놓기 위해서 좌절했으면 다시 일으켜줘야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내부 의도의 한계에서는,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에서는 그 할 수 있음이라는 말조차 기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투쟁도 했다가, 강한 투쟁도 했다가, 또 좌절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희망을 품었다가, 또 소소한 것들에 또 행복해했다가, 그러나 결국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10년, 20년은 아마 됐던 것 같은데, 과거에 아주 오래 해묵은 일기장을 오랜만에 우연히 발견을 해서 들춰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고 느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적었던 일기 내용, 그리고 그때의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의식,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기장에 있는 내용만 달라졌을 뿐, 내가 세상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은 굴레에서 맴도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일기를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지금은 다 버려버렸는데 한때는 그게 저의 보물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비밀 일기였거든요. 거기에는 윤리, 도덕,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쓰레기들도 여기다 쏟아내고요. 그러나 그것만 쏟아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창조 작업도 해요. 소설도 썼다가, 시도 썼다가,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여기서 해나갔죠. 상상도 했다가. 그러한 일기장이 한동안 제가 보지 않다가 오랜만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일기장이 크게 두 범주로 나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이게 이제 일기를 쓰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 쓰던 일기장을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일기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 일기를 읽어보면은 내용은 똑같아요. 일어났던 현실, 상황, 인간관계, 나 자신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감정을 쏟아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희망을 갖고, 패턴이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지쳐가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 거예요. 뻔한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일기장을 그 당시에 친구랑 바꿔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하고는 일기장을, 비밀 일기를 공유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 일기를 보고 그 답글을 써줬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그 몇 문장이 저한테 좀 큰 신선한 충격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누구야, 너는 이 글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읽어봤는데 그 모든 글에서 읽어지는 너의 모습은 마치 그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봤을 때 별일이 아닌데 아주 사소한 작은 거 하나에도 파문이 있는 것처럼 크게 동요를 하는 그 모습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이제 써준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해준 친구였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상당히 조숙했었죠. 조숙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뭐 고등학생 때 이미 이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어떻게 수레바퀴를 조금이라도 굴리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던 친구니까, 내가 자신의 우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친구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꿈을 꿨으니까 차원이 달랐겠죠. 이 트랜서핑 용어로 말하면 저는 내부 스크린에 완전히 장악돼서 살았던 거죠. 내부 스크린에.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역할을 했죠. 상대적으로. 그 친구는 외부 스크린에 상당히 붙잡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자극이 저를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균형이 잡혀요. 나중에 수년이 흐른 후에 균형이 잡히면서 저의 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 이제 크게 바뀐 거죠. 일기의 패턴이. 나 자신의 우물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에서 나왔을 때 과거에 썼던 이 일기글을 보면은 이제 단적으로 이해가 되죠. 내가 어떤 한계 안에 있었던지. 이제 그걸 나오고 보니까 알게 되죠. 진작에 이걸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시간을 허비했을까? 자기 생각의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얘기하다가 흘러나왔는데, 이렇게 펜듈럼에 우리가 포획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흘러가도 많은 일이 있어도 패턴이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패턴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발버둥도 쳐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지만 결국은 똑같은 굴레 안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트랜서퍼의 위치에서 맞이하는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원하는 현실을, 자기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론 저 멀리에 있는 가능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 구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섹터로 이동해 나가는 것은 내 위치가 바뀌고 이 규칙을 거부하고 펜듈럼의 규칙을 내가 따르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러한 큰 가능태 공간을, 섹터를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동한 게 아니라 몇 번 이동했다고 해야 될까요? 4-5번은 이동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판이 뒤집힌다고 느낄 수 있는 큰 변화 또는 도약 아니면 생각의 확장,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위치와 내가 속한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굴레 안에 있을 것이냐, 계속 펼쳐져 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게임을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오늘 핵심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을 맞이했을 때 반응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반응 양상인데요. 첫 번째 반응 양상은요, 대부분은 그 환경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꿈에서도 마찬가지죠. 꿈의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꿈의 존재가 칼을 들고 나를 막 잡으려고 달려와요. 그러면 보통 꿈에서 2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 반응은 나도 같이 칼을 들고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장면 모두 내부 의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잠든 상태에서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방식이 하나가 있죠. 그것을 자각몽이라고 그러죠.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저놈이 사실은 꿈이었구나. 이 꿈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변하죠? 자신만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꿈은 헛개비고 내 명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즉각적으로 없앨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각을 한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성을 한 순간, 의식이 깨어남의 순간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펼쳐진 현실도 이 꿈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다양한 사건들, 일들, 상황들,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푹 찌르려고 다가올 때 나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하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잠든 상태에서 반응하는 내부 의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2가지 규칙 중에서 펜듈럼의 규칙과 이 마네킹의 위치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반응의 결과는 여전히 이 굴레를 반복하는 현실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이것은 한낱 꿈이고 펜듈럼은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나의 위치를 자각해야 되죠. 나의 위치는 더 이상 마네킹이 아니라 나는 참여 관찰자이면서 현실 지배자라는 것, 그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아는 순간 나의 능력은 나타나요. 경찰이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경찰의 권한이 있는데도 자기 신분을 망각해버려요. 그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복을 입고 가더라도 내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나는 경찰이라는 신분이 있고 그 신분이 나를 보장해주고, 신분이 보장되는 순간 나의 능력도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사복 입고 가다가도 범죄자가 있으면 내 일이 아니지만 찾아서 검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나는 경찰이니까. 나의 신분, 위치가 인식이 되면 그에 따른 능력은 따라서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현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러한 현실을 나는 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깨어남과 동시에 의도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럼으로써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것이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도피하거나 저항하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라는 것이고요. 가능태를 이동하고 그래서 현실을 변환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자각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각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난다는 것은 참여자에서 현실에 매몰된 것이 바로 참여자라고 한다면 관찰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찰자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말은 참여 관찰자라고 얘기했어요. 참여함과 동시에 관찰하는 거죠. 우리는 유체이탈을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몸에 거주하고 이 마네킹처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마네킹이고요. 영화 속에 배역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배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 관찰자라는 거죠. 또한 참여 관찰자라는 것은 참여를 거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 현실을 알고 깨어났다고 해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일을 해요. 땀 흘려 일하고 여전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산에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나갑니다. 그것이 참여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죠. 그것이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 관찰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도움 받으려면 3일칭 관찰자로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치 내가 영화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은 배역이다.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배우로서 충실히 나는 수행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여 관찰자로서 깨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뭐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나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 곳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이러한 관찰자로서, 참여 관찰자로서의 감각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가족 조각 만들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끔 해주는 심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형태로 나를 타자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 그것과 현실 지배력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지배 또는 창조라고 했을 때 이것을 깨어남, 각성 수준이라고 합시다.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현실 지배력도 높아지고요. 각성 수준이 낮을수록 현실 지배력도 낮아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수록 이 현실에서 깨어나고 나의 위치를 알아나갈수록 자연스럽게 현실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깨어남의 의식 자체가 각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전제 조건에서 제가 존재적인 걸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의 차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먼저 나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술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러한 구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의식의 각성 수준과 펜듈럼의 파괴력입니다. 각성 수준이 낮을 때 펜듈럼의 영향을 높게 받게 되고요. 각성 수준이 깨어난 상태가 의식의 수준이 높아질 때 펜듈럼의 지배를 덜 받게 됩니다. 결국은 현실 지배자가 될 것이냐, 펜듈럼의 먹잇감이 될 것이냐의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의식이 깨어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 하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네, 깨어있는 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그 위에도 볼까요?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지력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외부 의도가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61페이지 하단입니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얻으려면 참여자로부터 관찰자로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중간에 볼게요. 자신의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 내적 외적 중요성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열쇠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항상 대기시켜라.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은 당신의 깨어있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이거죠. 깨어있는 정도의 현실 지배력과 이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그리고 깨어남은 또한 펜듈럼의 영향력과도 부적 상관이라고 그러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파괴적 펜듈럼의 영향력에 얼마나 잘 휘둘리는가 하는 것은 의식의 각성도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62페이지 하단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공감하기 쉬운 쉽게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휘말릴 수 있죠. 네. 뭐 상사가 몇 마디 하는 것 또는 동료가 몇 마디 하는 것 툭툭 던지는 몇 마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신당한 기분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당함을 느낌과 동시에 꿈에 빠져들게 되고 게임의 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A, B, C가 중요해요. 반응이 상대방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죠.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오면 그때 이제 나는 먹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떻게 그걸 브레이크를 걸 건가 이건데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신의 룰을 따르는 게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부를 다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게임에서 휘둘리지 않고 이 게임을 내가 주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구독을 통해서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 도서가 강독이 완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본다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현실 기반 트랜서핑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과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픈챗과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도 개설을 해서 그곳에 영상에서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펜듈럼 퀴즈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이 채널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